피부 시술을 좋다고 해서 받았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 나빠졌다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시간도 쓰고 돈도 써서 피부과에 갔는데 시술 받고 나니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붉어지고 트러블까지 올라왔다면 정말 당황하셨을 거예요. 다들 좋다던데 왜 나만 이런 거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절대 본인 탓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시술은 피부에 정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과 시술은 분명 잘하면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고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 피부를 오히려 망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술 선택 전에 꼭 생각해 봐야 할 두 가지. 저도 셀프 레이저 시술을 자주 하지만 시술을 고를 때 항상 먼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시술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는 않을까? 두 번째, 시술 후 진정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을까?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보면 솔직히 저는 CO2 프락셀 레이저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잔주름이나 모공, 흉터 개선 목적으로 가장 많이 권장되던 시술이 CO2 프락셀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이 시술은 피부 겉면부터 깊은 진피층까지 얇은 미세 구멍을 수천 개 만들어서 피부를 재생시키는 방식인데요. 비유하자면 밭에 숨구멍을 내고 땅을 갈아엎는 것과 비슷해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부 장벽이 심하게 손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시술 후에 피지 분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피부가 손상되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반응으로 피주를 마구 쏟아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붉은기를 가진 분들이 이 시술을 받으면 혈관이 더 확장되거나 증식되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이러면 원래보다 얼굴이 더 예민하고 붉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불편한 건 진정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이에요. 강하게 들어가는 시술일 경우 회복에 2주 이상 걸리는 건 물론이고 이 이후에도 건조하거나 화끈거리는 증상, 모낭염 등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시술이 모두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피지 분비가 적고 예민하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피지선이 발달하고 붉은기를 가진 분들이 이 시술을 받게 되면 오히려 트러블과 피부 장벽 손상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술 전에 내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 시술이 그 피부에 적합하냐는 거죠. 그걸 모른 채 무작정 유명하다니까, 좋다고 하니까 선택했다가 되돌리기 힘든 후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CO2 프락셀처럼 피부를 갈아엎지 않고도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 당연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27나노미터 프랙셔널 레이저, 흔히 라비앙이라고 불리는 시술이 있어요. 이건 피부 표면을 날리지 않고 피부 속에서만 열을 만들어서 리모델링을 자극하는 방식이라 모공이나 잔주름, 흉터 개선에 효과적이면서도 회복이 빠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받는 바늘 고주파 시술, 포텐자나 시크릿 같은 시술도 좋은 대안이에요. 얇은 바늘로 피부에 고주파를 전달하면서 피부 장벽은 거의 건드리지 않고도 콜라겐 재생과 색소 치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술들은 피부 겉을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꾸준히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강한 시술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피부 장벽이 얼마나 손상됐냐에 따라서 회복력, 트러블, 장기적인 피부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피부과 시술을 받을 때 유명한 시술이 아니라 내 피부에 맞는 시술을 고르는 게 진짜 핵심입니다. 시술 하나로 피부가 달라질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고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피부 관리 현명하게 선택하세요.